안녕하세요. 먼지명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제가 했던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의 점수를 같이 보실까요? 제가 학기 중에 토익을 시작해서 11월에 시험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업에 집중을 했고 방학이 되자마자 다시 또 토익을 시작했어요. 1월 24일 시험을 봤을 때는 조금 충격이었어요. 모르는 단어나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독학으로는 좀 불가능하겠다, 힘들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2월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좀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매일매일 했고 일단 꾸준히만 해보자 라는 생각이 가장 컸었어요. 그런데 21일 시험을 말아먹습니다. 이때 점수가 굉장히 제가 공부한 것에 비해서 잘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700점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2차 충격을 먹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점수가 이렇게 낮았던 이유는 파트 1과 7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파트 1이 6문제잖아요. 그 중에 3문제를 틀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멘탈이 흔들려서 그 뒤에도 집중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스퍼트를 내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했어요. 특히 파트 5 오답 노트를 계속 반복해서 봐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28일 시험에서 840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LC에서는 파트 2가, RC에서는 파트 5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8일 시험에서는 그 두 파트를 좀 잘 봤던 것 같아요. 운이 좋게도. 파트 5에서는 평소에 이 정도는 아닌데 한 개밖에 안 틀렸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도. 무튼 21일 시험에는 파트 1에서 좀 말려서 멘탈이 흔들렸고 파트 5, 7 부분에서도 그렇게 잘 풀지 못했다. 28일 시험에서는 LC를 전체적으로 잘 들었고 그리고 파트 5에서도 적게 틀렸다. 이 정도가 차이점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일주일 만에 150점 가까이 오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만에 어떤 공부를 해서 팍 올랐다기보다는 21일 시험 때 좀 말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토익은 계속 쌓고 쌓아서 좀 감을 만드는 게 중요한 시험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빠르게 제가 파트별로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파트 1은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지만 토익 시험의 첫 시작 부분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정답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틀리면 점수가 많이 깎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파트 1은 자주 나오는 빈출 표현들을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 2는 문제를 듣자마자 바로 한국어로 해석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면 언제 주문장갑, 언제 주문장갑 이런 식으로 빠르게 2번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정답이 훨씬 수월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do you know 같은 간접 의문문은 들리자마자 무시했어요. do you know 그 다음에 나오는 의문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do you know는 그냥 흘려보내고 그 뒤에 의문사에 빡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연습이 된다면 이게 반복이 됐을 때는 시험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걸러져서 들렸던 것 같아요. 한 문장이 전체를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 유형별로 중요한 부분을 외우는 연습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C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파트 2인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학원에서나 인강에서는 이제 오답 속어법 그런 기술을 알려주고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중복 단어 제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긴 하지만 연상어휘 이런 거는 뭐가 뭐의 연상어휘니까 제거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28일 시험에 그 콘서트 어땠어? 라는 질문에 A번 답이 리드싱어가 아팠어 이거였거든요. 뭔가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질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답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유형 공부를 할 때는 뭐 오해 답변, 역질문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지만 풀 때는 좀 이런 것들을 굳이 생각하지 않고 진짜 내가 외국인이 된 것처럼 듣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트 3, 4는 처음에 풀 때 굉장히 막막했던 파트였어요. 어떻게 한 지문을 들으면서 세 문제를 풀지? 그것도 영어로 되어 있는 보기를 해석하면서 많이 틀리는 파트이기도 했는데 반복해서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보기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해석하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처음에는 해석을 일일이 다 적었어요.
그렇게 적다가 근데 토익 문제는 되게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풀다 보니까 적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해석하는 게 가능해지고 점점 빨라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LC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렉션 시간 때 보통 파트 5를 많이들 푸시는데 파트 1 디렉션 때는 파트 5를 풀었지만 나머지 디렉션 시간 때는 LC 보기를 많이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의도 찾기 같은 문제는 맞추면 점수를 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 찾기 문제에는 세모를, 그래픽 문제 그 그림 찾기 문제는 이제 별 표시를 해놓고 그 문제들은 좀 더 주의 깊게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파트 3보다 파트 4가 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파트 3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 목소리도 바뀌고 성별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니까 헷갈리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나는 이런 거에 약해 이런 식으로 정해두지 마시고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파트 3, 4 풀 때 가장 첫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와 보기는 무조건 많이 읽어줬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말리면 멘붕이 오거든요. 그래서 첫 세 문제는 꼭 맞추기 위해 많이 읽어줬어요. 그럼 이제 제가 했던 LC 학습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한 세트씩 풀기. 너무 많이 틀린다면 일단은 많이 듣고 정확히 푸는 연습하기. 어느 적정선에 올라가면 절대 2번 듣기 금지. 한 번만 듣고 풀기. 실제 시험처럼 문제 주는 시간에 다음 보기 읽고 이런 것까지 실전처럼 풀기. 다 풀고 채점 후 틀린 문제는 지우고 다시 풀기. 그래도 또 틀린 문제나 잘 모르는 문제가 있을 경우 그때 쉐도잉. 쉐도잉은 333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3번 듣고 3번 말해보고 3번 성우랑 똑같은 속도로 말하기. 그리고 저는 무조건 똑같이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했습니다. 특히 호주 성우 문거는 20번을 해도 안 따라가지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더 하는 거죠. 30번, 40번 될 때까지 하니까 되더라고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오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LC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점수가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제가 첫 시험을 봤을 때 전날에 처음으로 한 번씩만 듣고 문제를 풀었었는데 100문제 중에 50문제를 틀렸었습니다. 반을 틀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25문제를 틀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풀다 보니까 10문제 틀리고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게 좀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LC 할 때는. 자, 이제 R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RC 파트 5. 파트 5는 진짜 토익의 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파트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을 감으로도 굉장히 잘 푸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뭐다? 베이스가 없다. 그래서 문법 처음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미친 토익 파트 5 뽀개기 인강을 들으면서 제가 따로 문법 정리를 해줬는데요. 수시로 읽으면서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트 5는 오답 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저는 파트 5 오답 노트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네모닉이라는 그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오답 노트를 한 거거든요. 그 유형별로 전접부, 어휘, 나머지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오답 노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트 5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오답 노트를 굉장히 꼼꼼히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이 문제를 틀렸다 하면 그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관련 문법을 다시 보면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사구문 문제를 틀렸다. 내가 ing 앞에 자주 쓰이는 전치사 by를 캐치하지 못했다 하면 by ing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접속사, 현재분사, 접속사, 과거분사, 전치사, 동명사 이런 식으로 적어두고 폭넓게 암기를 하는 거죠. 틀렸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대부분의 문법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자체 시험을 봤어요. 빈출 유형을 내가 잘 외웠는가 자체적으로 문제만 적어서 풀어보는 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외워주기도 했습니다. 파트 6는 파트 5와 7을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점수가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파트 7은 저는 파트 7이 제일 짜증나는 파트였어요. 말장난도 너무 심하고 그 답안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문제도 많고 약간 언어적인 이해도도 높아야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트 7이 제일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꾸준히만 하자. 계속 이 말 하는데 꾸준히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고, 파트 7은 무조건 단어 공부 그리고 많이 풀어보는 게 장땡인 것 같아요. 파트 7 정말 풀기 싫으시죠? 저도 너무너무 싫었는데 그럴 때는 한 세트를 풀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루에 4지문만 꾸준히 푸신다면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시간 재서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트 7은 단어 공부 꾸준히만 하면 무조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했던 단어 학습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해커스 이 노랭이, 요거는 무조건 필수로 암기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800점 완성 단어, 900점 완성 단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걸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자체 시험을 봤습니다. 단어 뜻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모르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단어들은 따로 이렇게 단어장에 정리를 해서 적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었고, 그리고 이 단어를 이제 연습하는 단어 연습장을 또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이거는 제가 그 저번 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단어를 외우는지 알려드렸잖아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접어서. 네, 단어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잘 안 외워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포스트잇에 정리를 해서 잘 보이는 곳, 특히 화장실이 잘 외워지더라고요. 진짜 화장실에 붙여놓는 거. 네, 화장실, 그리고 뭐 거울, 책상 위 이런 데 붙여주면서 수시로 읽으면서 외워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예요. 무슨 굉장히 중요한 시험도 아니고 멘탈 관리까지 필요할 게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부는 기싸움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적이 어느 순간 오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멘탈 관리를 좀 해주면서 다음 성적 향상이 될 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문제를 풀 때 많이 틀리면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하면서 자괴감이 드실 텐데, 저는 그때 오히려 와, 내가 알게 되는 유형이 하나 더 늘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새로운 유형을 배웠네, 이건 시험장에서 맞출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유형을 완벽히 암기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점점 이런 식으로 내가 틀렸던 문제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유형을 틀리지 않게 되니까, 이번에는 틀렸지만 다음에는 맞출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의심하지 말기. 공부를 하다 보면 현타가 오잖아요. 이걸 외워서 될까? 이게 시험에 나올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끊임없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생각의 싹을 아예 딱 잘라버리세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걸 책상에 붙여놓고 수시로 봐줬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좀 의심하고 흔들리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아예 의도적으로 외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꾸준히만 하자, 그리고 안 되면 포기하자 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앞에 맥락이랑 좀 비슷한데, 이건 뭐냐면 안 되든 되든 일단은 꾸준히는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의심이 된다면 할 수 있다고 되뇌이는 것보다는 억지로 꾸준히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토익은 굉장히 꾸준히 하다 보면 무조건 오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시험이 다 그런가? 마지막, 목표를 달성했을 때를 계속 생각하자. 저는 좀 웃기지만 중간중간 제가 목표 점수를 달성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부법을 공유해드리는 상상을 계속 했습니다. 실제로 말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점수를 달성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같이 기뻐하는 상상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게 좀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말 길게 제가 공부했던 학습법과 멘탈 관리 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저는 노베이스이신 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베이스인 만큼 느리게 오르고 또 틀린 문제가 많다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너무 자신감 잃지 마시고 꾸준히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승전 꾸준히네요. 꼭 원하는 점수를 달성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